모든 권리를 장씨에게 양도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이처럼 저작권자 형제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짊어지는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노예계약이지. 이건 네, 오늘은 지난 검정고무신과 저작권법에 이어서 두 번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마침 최근 문화체육부에서 고 이우영 작가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사안을 반영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고 이우영 작가님이 형설N이라는 회사의 저작권을 탈취당한 후 각종 소송, 분쟁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도를 넘는 저작권 탈취 행위에 대해서 문화체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소개를 좀 드리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작물위원회는 저작물의 등록을 받아주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저작권, 저작인접권,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인 저작권자라는 것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자다라고 하면서 등록을 한 거였어요. 저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저거 그냥 안 걸리나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걸렸더라고요. 결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했어요. 근데 저작권위원회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렇게 빨리 처분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업계에서도 많이 놀랐고 저도 상당히 이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처음 봤었거든요. 역시 마법의 단어인 취재가 시작되자가 등장하면 일을 좀 빨리빨리 처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한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해서 저작권자로 등록했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당사자들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라서 저작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이제 저작권법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법조문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엔 언급을 좀 드릴게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서는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로 등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형이 세네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자로 등록한 사건이니까 이 방금 조문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근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저작권법상 벌칙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나쁜 사람이 처벌받는 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라고 했죠. 그럼 예외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 예외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진행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해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저작권법 쟁점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검토하는 김에 한번 다뤄볼게요. 문체부는 최근에 고 이우영 작가님의 저작권을 탈취한 형설N 측의 시정명령이라는 걸 내리면서 고 이우영 작가님에게 미지급된 수익을 지급해라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각종 계약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작권자님들의 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작권자라고 무적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문체부 역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작의 수익뿐만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었던 애니메이션에서 발생한 수익도 저작권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판단을 한 거였어요. 얼마나 심했나 봤더니 보도자료에 따르면 계약서가 아주 가관이었더라고요. 특히 내용 중에 손해배상 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보면은 이우영, 이우일 형제가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장씨에게 양도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낸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이처럼 저작권자 형제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짊어지는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뭐 노예계약이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등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정명령 자체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시정명령은 시정명령이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재정 지원이 중단되는 등 좀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돈 벌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뉴스에서 가끔 어떤 큰 회사가 과태료 얼마 냈네, 과징금 얼마 냈네 이런 뉴스 보시면서 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거밖에 안 내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많은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저작권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도 잘 진행하셔서 꼭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에 나와서 자영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부터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본교육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전 이 멘트가 저작권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저작권자분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의무교육부터 저작권법을 교육해야 되고, 적어도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서 저작권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계약까지도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이런 불행한 사건이 최소한 발생할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법률이 속도를 낸다곤 하는데, 그건 뭐 언제 통과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저작권자와 그리고 사업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출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제작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비슷한 거를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저작권자가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맨 땅에서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사업자한테 휘둘리겠지만, 적어도 이 법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한다면은 저작권자도 최소한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사업자랑 내가 계약을 맺으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법으로 보호가 되고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범정고무신과 저작권법에 대한 얘기를 좀 보충해서 드렸어요. 이런 사건은 그나마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는 것인데, 이런 저작권 양도 계약 잘못하고 나서 소송에서 뒤집고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본인이 도장을 찍은 거잖아요. 이 케이스도 민형사소송만 그냥 몇 개가 그냥 엎치락 뒤치락 중이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간, 비용, 그 스트레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늘 강조하는 미리미리 아시죠? 창작자들은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